아주 먼 옛날 남쪽 지방의 은하수라 불리는 비옥한 마을에 한때는 명문가로 이름 높았던 민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의 가문의 영광은 빛이 바래고 한때 웅장했던 대저택은 이제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기둥의 붉은 칠은 벗겨지고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이 쇠락해가는 집안에 서유진이라는 둘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28의 그녀는 몰락한 선비 집안 출신으로 말이 없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온갖 집안일로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총명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까지 바느질감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인 최씨 부인은 유진의 몰락한 친정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특히 그녀가 가져온 혼수가 적었던 것을 두고두고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쯧쯧, 선비 집안 딸이라더니 가져온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우리 가문 망신이다. 유진의 친정인 서씨 가문은 실제로 거의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세상을 떠나고 남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가문에는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 하나 남아있었으니 바로 노을들이라 불리는 기름진 논 한堆기의 땅문서였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그녀의 손을 잡고 이 땅문서를 건네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유진아, 이 땅만큼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서씨 가문의 마지막 뿌리이자 너와 내 후손들이 기댈 언덕이다. 어느 늦은 밤, 시아버지인 민준태 대감은 관아의 박서리와 사랑채에서 은밀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서리, 내 이야기하던 그 땅 말일세. 내 며느리 친정의 그 노을들 말이야. 민 대감이 은전이 가득 담긴 주머니를 박서리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촛불 아래 은전이 탐욕스러운 빛을 발했습니다. 본디 사돈댁 소유라 하나 여인의 몸으로 어찌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겠는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그 재산은 마땅히 우리 민씨 가문의 것이 되어야지. 대감마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법도상으로도 여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시집온 여인의 재산은 시댁에서 관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좋았어. 그럼 내일 당장 조용히 처리해주게. 소문이 나면 곤란하니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염려 마십시오. 며느리가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 시댁에서 위임하여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장부에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며칠 뒤, 유진은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민 대감 댁의 땅이 하나 더 늘었다더군. 며느리 친정 땅을 뺏었다는 소문이 자자해. 아이고, 그 집며느리도 참 불쌍하지. 친정 재산까지 시댁에 빼앗기다니. 유진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숨겨둔 땅 문서를 확인했지만 관아의 장부는 이미 민씨 소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 그날 밤, 민 대감은 유진을 불러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내 친정은 이미 이름조차 사라진 가문이다. 감히 우리 민씨 집안의 재산을 탐하려 드느냐. 아버님, 그 땅은 분명 제 친정이에요. 입 다물어라.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댁 어른께 대꾸하는 것이냐? 이 집에 들어온 것만도 분에 넘치는 줄 알아야지. 유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 지훈에게 매달렸지만 그는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 가는데 땅이 누구 소유인지가 그리 중요한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잊어버리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어찌 토를 달겠나.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현실의 유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낡은 상자 속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원본 땅 문서를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언젠가는 진실을 증명해 주리라.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 딸이 반드시 가문의 뿌리를 되찾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에 대한 시댁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시아버지는 그녀를 노비처럼 부렸습니다. 내 친정은 이미 망했으니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넘보는 게냐? 며느라가 우물에 물이 비었다. 어서 길어오너라. 며느라가 장작이 떨어져 가는구나. 유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두 아들, 하늘이와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홀로 마당에 앉아 눈물 짓는 유진에게 큰아들 하늘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울고 계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시는 거지. 저 다 알아요. 하늘아. 아니다. 어서 들어가 자거라. 밤 공기가 차다. 제가 빨리 커서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때 둘째 바람이도 뛰어나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형이랑 같이 어머니를 지켜드릴래요. 유진은 두 아들을 끌어안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날부터 남몰래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하늘이를 핑계로 서당 훈장님에게 책을 빌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훈장님, 아이들 교육을 위해 어미인 제가 글이라도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부인의 열의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자, 이 책부터 시작해 보시지요.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그녀는 붓 대신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써가며 법과 관련된 책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친정의 늙은 종이었던 황 영감을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부인. 물론입니다요. 그 노을들은 대대손손 서씨 가문의 땅이었지요. 제가 산증인입니다. 부인을 위해서라면 관아에 가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증언하지요. 세월이 흘러 하늘이는 장성하여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동이 되었고 법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책에서 보니 원본 증서의 효력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면 위조된 문서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날, 유진은 관아의 시아버지 민준태 대감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발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천하에 몹쓸 것이.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아비를 고발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송사가 열리는 날, 관아 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민 대감은 위세 등등하게 관아 장부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보시오, 사또. 이 땅은 관아에 정식으로 등록된 우리 민씨 가문의 소유요. 저 미친 여인의 망발에 현혹되지 마시오. 그때 유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서는 시아버지께서 위조하신 거짓 문서이옵니다. 여기 제 아버지의 친필과 도장이 찍힌 진짜 땅 문서가 있습니다. 유진이 품속에서 낡고 바랜 종이를 꺼내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어서 황영감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증인이옵니다. 저 땅은 대대로 서씨 가문의 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돈에서 품삯을 받고 일했는데 항상 서씨 집안에서 삭슬 치러주었습니다. 민 대감께서 박서리에게 은자를 건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쏟아지는 증언 앞에 민 대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마침내 사또의 엄숙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민준태의 소유권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논밭은 본래 주인인 서유진에게 돌려줄 것을 명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 대감은 모든 체면을 구긴 채 관할을 뛰쳐나갔고 그날 이후 민씨 가문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에게 시아버지는 집을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아버님,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신 어머니를 저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유진은 두 아들과 함께 되찾은 땅 노을들로 터전을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큰아들 하늘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둘째 바람이는 수완 좋은 상인이 되어 가세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아들들과 함께 이제는 폐가처럼 변해버린 옛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예전의 위엄을 모두 잃은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내 탐욕이 너와 우리 가문 모두를 망쳤구나.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이옵니다. 부디 마음 편히 쉬십시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권세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진실은 땅처럼 남아 대를 이어가는 법이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약해 보이는 지혜와 끈기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이란다. 약한 여인이었던 한 며느리가 지혜와 용기로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이야기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오늘날까지도 오래오래 전해지고 있습니다.